이 방법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면접의 결과를 무조건 뒤집을 수 있어요. 면접에 임박한 생존이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면접에 임박한 상태에서 오늘은 일단 비전공자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비전공자들은 지금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가 있을 거라고. 왜냐면 내가 아무래도 나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보다 안 하는 것에 집중할 확률이 엄청나게 크다. 근데 오늘 이 방법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면접의 결과를 무조건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잘 시청하시고 면접장 갈 때까지 계속 1.5배속으로 반복해보세요. 사실 여러분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 이게 왜냐면 수많은 모의 면접을 보고 또 합격한 생존이들을 보면서 그때도 항상 강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전공자와 비전공자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갭 차이를 벌려버린다고요. 왜? 나는 비전공자니까. 나는 남들보다 그래서 부족한 경제 공부를 더 해서 면접장으로 가야 돼. 물론 지금 대부분 우리가 금융권 면접을 준비하기 때문에 경제 지식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했다면 전혀 상관이 없겠지. 근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대부분 미리 준비를 안 했잖아. 이게 준비를 못 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딱 면접 발표가 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똥줄이 타는 거야, 이게. 그럼 똥줄 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경제 공부에만 꽂혀져 있어요, 이게 포커스가. 그래서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면접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루에 거의 막 5-6시간 이상씩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자다 비전공자다 나누는 기준이 전공자는 여기 하고요, 비전공자는 절로 가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절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준비를 내가 했으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온 경제 지식 있죠? 그걸 갖고 핵심적으로 내가 어떠한 이슈를 꺼낼 것인가, 누가 물어보더라도 툭 나올 수 있는 그 이슈를 한 2-3가지 정도만 그냥 완벽하게 숙지를 해놓으세요. 지금 막 10개, 20개를 벌리지 말고 내가 준비를 했다면 2-3가지 정도만 완벽하게 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2-3가지를 알고 있으나 20개, 30개를 알고 있으나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한 개를 얘기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로열티 있게 T포인트가 나오도록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생존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마찬가지야. 지금 준비가 안 된 걸 남들처럼 40-50개, 30-40개를 다 그걸 공부하려고 하면 게임에서 진다고. 안 되지. 이 친구들은 계속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2-3개만 파는 거야. 어떤 게 나오든 간에 나는 2-3개만 얘기한다는 전략으로 가면 돼요. 이게 안 될 것 같죠? 놀랍게도 이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몰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심리적 상태 있죠? 내가 비전공자니까 이거를 누가 더 빨리 지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무조건 잘 봐야 돼요. 경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 자소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면접장 가는 친구 되게 많아요. 자기소개서를 잘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러분들 자소서를 진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예상 지문을 잘 뽑아야 돼. 근데 예상 지문을 못 뽑는 생존들이 너무나 많다고. 왜? 내가 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어떤 질문이 나올지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뽑아보더라도 그것만 나온다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거는 내 자소서를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보여주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은 비슷한 취준생한테 말고, 미안하지만 현직에 있거나 아니면 뭐 선배나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조금 많은 분들한테 여러분들 자소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상 질문에 대한 것들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의 차이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면접장에서 조금 덜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지금 비전공자 대부분 특징 뭐예요? 무서워.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거든? 그래서 완벽을 하려고 엄청나게 신중을 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전공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완벽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너희들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먼저 맞아봐야 돼요. 뭘 먼저 맞아봐요? 일단 실전 모의 면접을 해보라고요.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무료로 하는 데를 찾아봐서라도 해야 된다고. 왜? 내가 지금 첫 번째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럼 그 기회에서 나한테 비전공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실력을 보는 거거든. 근데 그 실력은 경험의 요소에서 차이가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나는 계속 완벽을 위해서 지금 준비만 하고 있어. 그래서 실전 면접 때 가서 이렇게 떨면서 내 얘기를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마음이 쓰리더라도 뭘 해야 된다? 모의 면접을 보고 조금 좀 창피함을 느껴봐야 돼. 미안하지만 그 창피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생존이들은 나 잘했다. 그럼 그런 것도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을 또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면접 때요 엄청나게 훨씬 더 긴장돼요. 그리고 후회가 너무 많이 남아요. 면접에서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지금 생존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전적인 경험을 지금 해보고 빨리 수정하고 또 해보고 수정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누가 얼마나 촘촘히 몰입해서 했느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비전공자든 아니든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모의 면접이나 아니면 실전 스터디에서 모의 면접 경험을 해보고요. 그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의 눈이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공지 이슈 한 두세 가지만 깊숙하게 한번 파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면접장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면접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생존하세요. 생존.